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바이럴 됐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. 팔로워도 한 너댓 분에서 몇백 분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래 업로드 하려고 했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뭔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이 영상을 먼저 업로드합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면 저는 그럼 뭘까요? 라는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나 제 생각에 대한 영상이 순서상 맞아 보이거든요. 저는 이미 수년간 그 짜투리 글을 쭉 써오던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관심에 상관없이 꾸준히 에세이를 남기던 사람이었는데, 어쨌든 저도 그 불완전한 한 인간이기에 이런 관심 앞에 흥미와 무게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종종 보는 닥신 TV의 신재욱 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. 구독자가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다고. 그분은 수만 명대의 구독자가 계시지만은 저는 지금 이 정도로도 뭔가 버겁네요. 그리고 그분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네요. 참고로 신재영님은 정말 매력 있으신 분입니다.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서 보셔도 좋습니다. 우선 댓글의 반응을 보면서 느꼈습니다.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만 갖고 있었던 건 줄로만 알았던 문제, 그러니까 모호성과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좀 공감을 하셨고, 거기 나름의 제 답을 달아봤는데,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 문제는 이미 저는 이제 옛날에 했던 거라 지금은 괜찮습니다만, 당시에 저만 그랬다는 게 아니란 걸 알았으면 조금 위로가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. 제가 과학자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정의를 모두에게 들이밀고 싶은 거는 아니거든요. 그건 남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. 가깝다기보다 그겁니다. 그러니까 밖이 아니라 안으로 가는 거죠. 왜냐면 누군가는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갈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. 또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어떤 희생으로 이룬 업적일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구자의 삶을 버텨냈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에게 내 정의에 따르면 당신은 과학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. 심지어 그런 힘들고 가슴 아픈 서사가 없다고 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자기만의 정의로 과학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죠. 그리고 저조차도 제 정의 또는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. 나이대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죠. 그래서 이전 영상은 과학자에 대한 저의 판정이 아니고 제 안에서 과학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순서상 이번 영상은 그럼 과학자가 아니면 저는 뭘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또는 제 생각을 말해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질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어차피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게 될 거니까요. 가령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제가 과학자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했을까요? 왜 저의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고 했을까요? 또는 왜 그 정체성을 제가 하는 일에서 찾으려고 했을까요? 만약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고 한들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. 제 인생의 의미는 과학이 전부일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저번 영상의 주제였던 나는 과학자가 아니다 또는 나는 과학자인가라는 질문의 그 끝에는 나는 왜 사는가,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되게 근원적인 질문들이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깊은 질문을 갑자기 너무 많이 던지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. 다만 좋은 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.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.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. 어떤 명쾌한 답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질문의 답이나 해결책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공유하는 어떤 모호하고 애매한 것 밖에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.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과 영화가 있죠.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. 어떤 외계 행성의 외계인들이 삶 그리고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. 그리고 그 슈퍼컴퓨터에게 질문을 하고요. 답을 750만 년인가 700만 년 정도를 기다립니다. 그 컴퓨터의 이름도 깊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오랜 시간 후에 컴퓨터가 답을 내놓는데요. 그 답은 바로 42, 그러니까 42였습니다. 그러니까 외계인들은 황당하죠. 이게 무슨 답인가. 그런데 컴퓨터는 말합니다.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질문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.
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외계인들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요.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. 이걸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질문에 대한 고민 없이 해답만 추구한 어떤 경향성을 좀 경계하자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해답이라는 거는 질문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과이고 질문과 해답은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이다. 제가 이걸 아마 이동진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렇습니다. 저는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고요. 제 나름의 답을 찾았죠.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. 하지만 애석하게도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제게 없습니다. 다만 좋은 답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그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슈퍼컴퓨터인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질문을 찾을 수 있는 자극이 되고 알미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다만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어둠 속의 어떤 등대 작은 불빛처럼 보인다면은 저라는 등대보다는 등대가 가리키는 빛의 방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좋은 인사이트가 있거나 배움이 있다면은 다른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은 나는 양심적인 사람인가?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